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11.6과 김재규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예. 최근에 11.6 사건의 당사자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 당시 육성이 보도가 돼서 화제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이 유족들이 민변하고 같이 이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좀 맥락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는 뭐죠? 당시 그 보안사가 소위 쪽지 재판을 통해서 재판 개입을 했고 또 이제 재판 진행이나 김재규 전 부장의 발언 내용 등등이 공판 조서에 충실히 반영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김재규 전 부장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이제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이다라면서 이번 이제 재심 청구가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11.6을 역사로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규 전 부장의 발언이 공판 조서에 빠졌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김재규 전 부장은 당시에 이제 부마 항쟁이 격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 등의 좀 강경 대응책을 얘기를 한 게 중요한 범행 동기였다라고 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좀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지 집권을 위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런 주장들은 거의 대부분 조서에 나와 있지 않거나 축소된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음 내용을 보면은 김재규 전 부장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재판부가 가로막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쭉 확인이 되는데요. 네. 또 김재규 전 부장의 부하들이 고문을 당했다든지 이런 좀 불법 수사가 이뤄진 정황 그런 것들도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런 내용도 공판 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재판은 방청 제한이 걸려 있었고 또 이제 언론 보도도 제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실들은 당시에 관계자 외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보안사가 소위 쪽지 재판을 했다? 이건 뭐예요? 이 방금 말씀드린 보도된 녹취를 보면 재판과 관계없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들이 같이 녹음이 돼 있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재규 전 부장 말이 뭐 잘 녹음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마이크가 접촉 불량이다 또는 이제 김재규 전 부장이 지금 의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비아냥대는 뭐 그런 목소리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김재규 전 부장 변호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법정 바로 옆방에 신군분 측 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안사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시 검사와 재판부 등의 뭐 쪽지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조율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당시의 변호인들도 재판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기록상 그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기록을 남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1심 재판 개시로부터 16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고 또 대법원 결론까지 이제 6개월 만에 끝나는 등의 좀 속전속결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점에 있어서도 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하면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서 다시 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재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 뭐 김재규 전 부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판단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이 죄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재규 전 부장은 당시에 이제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즉 이제 헌법을 부정하고 이를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어떤 준비의 일환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재심을 통해서 김재규 전 부장이 뭔가 이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던 이런 인물이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이 죄목은 이제 뭐 일반 살인 혐의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결론에 따라서 11.6이라는 사건이 대통령이 부하에게 그냥 살해당한 그런 비극인 것인지 아니면 독재자가 어떤 극단적 수단으로 심판을 당한 것인지 이 평가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요즘 과거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칼기 폭파 사건 재조사 주장은 뭐예요? 이게 최근에 미얀마 해상에서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돼서 우리 정부랑 지금 미얀마 정부가 조사를 협의 중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좀 이 문제를 당정청이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치권은 이러다가는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좀 비아냥되기도 하는데 좀 상당히 논란입니다. 그 제기된 의혹이 뭐죠? 이게 이제 칼기 사건은 대선 직전인 1987년 11월 29일에 일어났죠. 그래서 바그다드에 출발해서 방콕을 향해서 운행 중이던 대한항공기가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폭파가 돼서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인데 예. 당시 범인인 이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현희 씨가 대선 바로 전날 서울에 입국을 해서 이게 이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안기부가
뭔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좀 비행기 사고가 벌어진 것을 북한 소행으로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당시에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뭐 이게 커지면서 아예 남한의 자작극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이제 번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거는 확정된 거 아닌가요? 사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정부 당국자가 과거 육자회담 당시에 북한 측 인사가 우리는 칼기 사건 이후에는 한 번도 테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전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쪽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2007년에 참여정부 시기에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또 이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북한에 의한 테러가 맞는데 당시 정권이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 또 진상규명에 소홀히 해서 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도 인정된다 이런 취지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북한 소행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당시에 아직도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동체 수색이 무산이 됐었고 또 이제 이때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김현희 씨를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가로막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동체 인양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1.6 그다음에 칼기 사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재규 전 부장 유족이라든지 칼기 폭파 사건 피해자들 유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의문을 해소한다든지 좀 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둘째는 이제 정치적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주류 교체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뀐 거에 더해서 이 사회에 이제 주류가 교체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한 바 있는데 이런 연장선에서 지금 과거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평가는 좋은데 무엇을 위한 재평가이냐 이걸 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정파에 유리한 뭐 그런 재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 연장선에서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 이 논리를 분명히 정치권이 제시를 하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도 좀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